자, 그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사주는 이제 제가 설명하는 사주학은 지금 우리 시대가 문명이 새로운 문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소식을 빨리 접해서 자기화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도생이란 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키워드예요. 우리는 좀 전에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2021년 신축년까지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때는 전 지구가 공포에 빠졌었는데 그거는 그때 철저하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떼지어 다니지 마라 이런 거예요. 떼지어 다니지 마라. 정말 쉽게 얘기하면 사당짓지 마라. 무리짓지 마라. 각자 도생이다. 짐승들이 떼지어 다니는 것은 같이 먹잇감을 떼지어서 사냥하려고 떼지어 다니는 지금도 이미 AI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떼지어 다니면서 지금 그런 과거에 떼지어 다니면서 막 무리지어서 다니던 것이 자꾸 문화가 바뀌고 있죠. 틀림없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또 뭐 뭉치기도 해야 되겠지만 각자 도생해야 되는 것이 국가나 개인이나 그런 이제 시대의 코드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가 바뀌고 있고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선천의 낡은 형식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우리 조선 500년이 위대한 왕조를 이루었지만 결국은 망했어요. 식민지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고 사명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치욕의 36년이라고 하는 왜 하필 36년을 그렇게 식민지화 되었을까요? 그것도 아까 앞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세 번 가다서 인간의 인존 문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에 깨어나기 위해서 육이 스스로 6번을 변해야 돼. 66에 36이라고 하는 수리학의 철학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년을 고초를 겪어야 되는. 저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일제 36년이라는 것이 왜 하필이면 36년이었을까?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 와 있는데, 자, 오늘 사주도 이 사주는 그냥 평격으로 과거의 이론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주를 완전히 뒤집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개벽 사주학의 논리가 제 사주의 핵심 구조예요. 구조. 오늘은 지금 평격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는 일간이 정화일간인데 정화일간이 가장 이게 이제 병정은 화성의 기운을 품수한 일간인데 화성이 가장 기운이 승발할 때가 여름이에요. 5월달 같은 게 이거 한 글자로서도 이 정화는 주체가 아주 강한 발자입니다. 주체가 강하죠. 그래서 사오미 이렇게 다 있죠. 사오미.
화기가 가장 승발하는 계절이 4월, 5월, 미월이에요. 여름 3개월을 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정화는 원래 불꽃, 지상의 불꽃으로 상징되는데 이게 현실 세계의 방합이라고 합니다. 많은 세력과 합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근데 이제 오늘 이 사주의 여러분 사주가 이제 여러 가지 인간의 운명 정보가 내재되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사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좀 특별한 구조가 있어서, 여러분 지금 사주 공부를 좀 해보면 이게 여성이거든요. 곤도라고 하는 여성이죠.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사실은 제 아는 지인인데 지금 80대입니다 벌써. 지금도 아주 80대인데 80대 중반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도 힘이 넘치고 아주 생기발랄하고 열정이 넘치는 분이에요. 지금도. 근데 이제 이 분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운명에서 남자를 관이라고 하는데, 관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수.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수가 남자에 해당되는데, 남자. 자, 그러면 그 남자의 동태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어디 있나.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뜨겁기 때문에, 한여름에 불꽃이기 때문에 남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자예요. 그 뜨거움을 식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뜨거운 불꽃은, 용광로 같은 이 불꽃은 이 용광로에다가 담아서 녹일 쇠붙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용광로에다 담을 완금장철, 쇠붙이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이 뜨거운 열정을 식혀줄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좀 공부해 보시면 요거 하나가 물이 있어요. 수가 1점 수가 하나 있는데, 이 수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 인연이 미세하게 하나 있는데, 이 뜨거운 열기에 남자 인연이 증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남자를 젊어서 만나기는 했는데, 만나고서 이런 운명하고 구조된 인연은 증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증발은 남자가 장수할 운명 같으면 이별을 하게 되고, 명이 짧으면 사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구조가 이제 그런 구조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지간한 남자는 인연이 안 됩니다. 혼자 살았어요. 일생을 혼자 살았어요. 자식을 하나 얻기는 얻었는데, 여기에 지금 술미형이라고 하는 게 형살이 붙었죠. 이 배우자 궁이 알레르기가 이미 있어요. 자식은 하나 얻기는 얻었는데, 여기 자식이거든요. 자식하고도 인연이, 여기 형살이 붙어서 그런지 인연이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사주 해석의 스킬인데, 요게 자식이고 이게 남편이에요. 자식과 남편이 합을 했네. 이렇게 자식 낳고 이별한 거예요. 자, 이 개수는 합을 하게 되면 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화로. 이게 개수한테는 오화가 이게 절지라고 하는 거예요. 절지.
끊어진다, 인연이. 여기에 합의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개수가 여기서. 원래 이렇게 일지가 화개살로 공망이고, 이러면은 성직자로 많이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돈도 이 경금 하나 있는 거예요. 쇠붙이를 녹이는 게 말년에 제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0대가 됐는데 돈은 궁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돈은 궁하지 않은데 이 경금이나 이 개수가 지지에 뿌리가 없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초반에는 돈이 없죠. 초반에는 여기까지는 돈이 없고 말년에 좀 돈이 있는 거예요. 이게 궁성으로는 조상, 부모, 나와 배우자, 자식 자리인데 거기에는 또 초년,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도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이 뭐 아쉽지 않을 정도로 돈을 좀 가지고 있다가 자, 요때 74세 대운입니다. 지금 현재 대운인데 84세까지 가죠? 요 대운이. 이 대운에 돈을 좀 모아놨던 돈을 왕창 떼어버렸어요. 뭐 심지어 이제 아주 총명하고 똑똑하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아는 언니하고 다니는 지인이죠. 언니하고 다니는 지인이 자기 조카, 그 지인의 조카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뭐 마을 공부 어떻게 가지고 옮겨결에 가서 뭐 도장을 뭐 찍어줬던가 어쨌던가 그랬는데 자기 명의로 대출을 왕창 해가지고 하여튼 돈을 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좀 빌려줘라 해서 빌려줬는데 책임은 뭘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만이 거짓말합니까? 뭔 책을 하여튼 이 연세에 상당한 돈을 모아놨던 돈을 왕창 빼어버려요. 못 받는데 결국은 그 지인이 또 심지어 후배인데 나이가 좀 자기보다 아래인 지인이 또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던 지인이 또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뭐 어디서 하소연할 뜻도 없어요. 자, 이런 일을 겪었는데 자, 그것 때문에 이제 해석을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공부 자료입니다. 이 병인대운은 정화한테는 이 병화가 겁재라고 하는 거예요. 겁재운이 달라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겁재운이 요 경술, 나의 말년의 재원에 요 병술이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자, 병화는 병정무기경하고 네 칸을 갑니다. 이렇게 네 칸을. 근데 지지는 술, 해, 자, 축인 거꾸로 이렇게 네 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술 재원, 나의 만년의 재원에 겁재신이 달라붙어서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런 일이 뭐 버젓이 그냥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자기 에너지장에 운명적 정보 에너지장에 걸려 있는 이건 뭐 모르면 고스란히 당해버리는 겁니다. 알아도 당하는데 알아도 어떤 형식으로 돈이 나가는데 알면은 적어도 그런 식으로 당하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알면은 내가 이거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항상 여러분 돈을 왜 법니까? 돈을 내가 지금 우리는 먹어야 살죠. 그리고 잠을 자야 되고 의식주라는 것이 입고 자고 먹고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재원이 돈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재원이 필요한 거죠. 우리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돈이 안 나가면 여러분 몸이 그만큼 힘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돈은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주학에서는. 재를 몸으로도 해석한다. 그러니까 돈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된다? 돈이 나간다. 몸이 안 아프면. 돈이 안 나가면 몸이 아프고 돈이 나가면 몸은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치가 그렇구나 하고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분이 만약에 돈을 그렇게 안 뺏기고 막 전전긍긍하게 이걸 지켰다. 그러면은 자기 몸이 좀 많이 아팠겠죠. 이제 그렇게 위로를 드렸어요. 돈에 애달파하지 말고 그때 돈이 안 나갔으면 여사님이 몸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위로를 하니까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화끈한 사람이라요. 그냥 툭 털어버려요. 자, 여기 정화가 요거 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관이 강한 거예요. 말빨이 강하고 또 상관은 종교 철학이고 철학적이고, 원래 이게 성직자로 봤으면 크게 성직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팔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술미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형살이 화개살이 충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앞쪽에 붙어 있으면은 전생의 흔적이기 때문에 이제 성직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뒤에 붙어 있을 때는 성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삶을 살다가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워낙 이게 이렇게 상관이 심각한 사주가 상관이 이렇게 강하면 어지간한 성직자들이 별로 눈에 차질 않아요. 저렇게밖에 설법을 못할까 싶고, 저렇게밖에 설교를 못할까 싶고, 가서 마음이 이끌리지 않는 겁니다. 그 감흥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독각이라고 해서 자기 삶 안에서 수행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식도 없다, 남편도 없다. 또 이렇게 월지 공망, 일지 공망 이렇게 되니까 세상에 많은 지인들하고는 합을 하고 있는데 부모 형제하고도 단절을 하고 어렵지도 않아요. 이렇게 심각한 사주들은. 여성이 저렇게 양기가 많으면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뭐 밝고 힘차고 열정적이고, 지금도 뭐 말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이러죠. 그런데 이제 세속적이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거 돈은 재물이죠. 돈은 재물, 그 다음에 관은 이거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재는 돈이고, 요거는 여자 운명에서는 남자이거나 또는 관직에 해당되는데, 이 재관이 전부 밑에 불덩어리에 뿌리가 없이 떠있는 형상이라 돈도 많지도 않고, 또 재관은 여러분 세상에서 뭡니까? 부귀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부고 이게 귀한. 왜 여러분 권력을 얻으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귀한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궁극은 뭐 정치인들이 벼슬을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그 조직에서 아래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건 돈 많이 갖고 싶고, 높은 벼슬을 하고 싶고, 높은 조직에서 우두머리 하고 싶고, 이렇게 부귀라고 하는 거예요. 부귀. 공명은 뭡니까?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다. 공인들에게 공공의 조직에 내 이름을 알리고 싶다. 이것이 욕망이죠. 현실적 욕망. 부귀공명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도 타고나야, 제복 있어야 타고나야 되고, 여러분 돈복도 팔자를 열어보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이 삶에서 돈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무의식에서는. 그 현상이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하고 사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부안해동되고 오염되어서 돈 하고 있지만, 자기 무의식에서는 나는 돈 경험하고 싶지 않아. 그것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부자 팔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 노력한 만큼 노력을 하는데도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또 조금만 노력해도 돈이 막 많아지고, 응? 그것이 여러분의 의식에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죠. 무의식. 현재의식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함께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 밖에 있는 것을 자꾸 투쟁하려고 하면 여러분 삶이 그만큼 꼬이고 고달파지. 근데 팔자는 나의 잠재의식과 구조적,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이번 생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 것인지, 그 경험의 초점을, 그걸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정보에 입력된 내 정보가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서 내가 경험하고 싶은 용법을 뭘 경험하고 싶은 것인지, 그런 것을 현상계에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사주는 필요한 거고, 그걸 알고서 그걸 극복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구나 해서 그것을 초월하는 아주 정보 해석 방법이 바로 사주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는 내가 이 사주를 초월하기 위해서, 사주에 구속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주 해석을 부정적으로 자꾸 들어가지고 거기에 또 걸려서 있으면 정말 최악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구조 때문에 이런 습관이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걸 빨리 알고 그 습관을 깨고 초월하기 위해서 나는 이 경험하고 싶구나, 나는 공부하고 싶은 경험을 하고 있구나, 나는 돈을 벌기 위한 경험을 하고 싶구나, 나는 사람과 관계를 잘하고 성장하고 싶어서 이런 의식의 구조가 나에게 정보로 짜여져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간파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팔자도 어김없이 이렇게 총명하고 기백이 넘치는 분이지만, 이런 운이 오면, 이것이 때죠. 이런 운이 오면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시공의 운수를 소위 흔하게 얘기하는 팔자 도망은 하기 어렵구나, 이런 것을 이 사주를 통해서 저도 또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에 차 한잔 하면서 만났던, 상담했던 분인데, 그래서 요 대운이 끝날 때까지 건강관리 잘하고 돈을 좀 베풀어야 돼요. 이렇게 밥도 사주고, 내가 그러라고 했더니 요즘 밥을 많이 사주고 다닌다고 그래요. 만나면 밥 먹자 하면서. 요 겁제 돈 나갈 거 어차피 그런 거 자꾸 보시하면서 쓰는 겁니다. 이 겁제 내 운이 그런 운이니까. 그래야 내 몸은 안 다치고 또 돈은 좋은 관계를 사람들에게 관계를 잘하는. 그래서 만나면 밥 먹자고 그래 이러는데, 사람 만나면 내가 밥 사줄게, 밥 먹자 이러고 있어요. 저한테도 뭐 담이 결려가지고 어제 그젠가 급하게 막 담이 막 단단히 결렸다고, 이분이 이제 좀 도와줄 수 없냐. 그 이제
도와주는 방법은 저는 이제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분이라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데 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오늘 이제 강의 끝나고 시간이 되면은 좀 도와주려고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답이 풀렸대요. 답이 풀려서 답신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중간에 연결시키면 식사 대접하고 싶으니까 식사 좀 애정시대야 지금. 시간 좀 애정시대. 밥 좀 식사 좀 맛있는 밥 좀 대접하고 싶다고 그렇게 왔는데 이제 그게 자꾸 밥을 사주는 거예요. 84년 대우까지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잘 지혜롭게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왕에 나갈 돈을 막 억지로 꽂아가지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막 나의 괴롭고 그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내 피 같은 돈 아까운 돈을 그렇게 날리는 것이 그러니까 차라리 좋은데 밥 사주고 조금 도와주고 그것도 그렇게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어느 선에서 좀 적당히 좀 도와줄 수도 있죠. 근데 그냥 막 빌려줘가지고 왕창 뺏기고 막 이러면은 괴롭죠. 자, 이런 것들을 이 좋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자기 삶을 경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사주를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주는 거기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그걸 초월해서 여러분의 의식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해석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철학자의 아주 인격이고 인품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겁박을 하거나 또는 그에게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해석을 해서 이것을 잘 갈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길잡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바른 공부를 해서 열린 의식으로 사주를 잘 해석해주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상담자의 스킬이죠. 공부를 잘 해야 되고 내가 또 상담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의식의 높은 철학적 성찰이 없이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내가 성화되지 않고 내가 초월적 의식, 내 초월적 의식에 내 본질 의식에 가닿지 않고 같이 헤매고 있으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거 활인업이라고 하는 게 그러게요. 심리 상담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심리는 마음이 뭔 줄 알아야죠. 심리 상담을 한다. 마음이 곧 앞 시간에 얘기했던 아래서 깨어난 자들이 상담을 하는 것이지. 아래서 깨어나지도 못하고 같이 거기에서 말장난하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이거. 여러분 심리라는 게 마음인데 마음이 도대체 뭐냐 이게 마음이 여러분의 애고의식이 마음입니까? 번뇌망상을 떨고 있는 그것이 마음이에요? 그거 아니죠. 신청전에서 말하는 신봉사 눈을 뜬 그 마음이 우주의식이에요. 전체의식. 지금 우리가 인사하면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랑이 관념인데 또 언어죠. 언어예요. 다만 내가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애기라고 하는 우리 애라고 하는 이것이 이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툭 자기 의식이 열려서 초월적 의식을 획득했을 때 진정한 심리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담자로서 같이 상생하고 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SS입니다.